이야, 이거 멋지네. 이게 어떻게 이럴 생각을 했지? 안녕하세요, 조복강입니다. 오늘은 이번 애플 발표를 보면서 특히 관심이 들었던 미국 발매 제품에 물리심 트레이가 없다는 점과 제가 그동안 eSIM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과 그 사용법에 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SIM의 사용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타임테이블로 해당 내용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애플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제품이 발표됐고 또 구매 심리를 마구마구 자극하고 있죠. 특히 펀치홀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알림장인 다이내믹 아일랜드는 정말 획기적이라고 생각되더군요. 이름도 그럴듯하지 않나요? 다이내믹 아일랜드라니 애플의 UI 센스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카메라 및 기타 성능의 개선이 꼭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네요. 물론 전 현재 아이폰 13을 사용 중이라 굳이 구매하지 않겠지만 혹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늘 그렇듯이 애플 제품은 받은 후 기존 데이터를 복구하면 다 거기서 거기란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번엔 다이내믹 아일랜드 때문에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한데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되는 아이폰 14에는 물리심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옆에 심이 들어간 트레이 아시죠? 그게 없답니다. 그 외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출시가 되지만 정말 애플은 아이폰의 모든 구멍을 없애는 게 최종 목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피커와 마이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남은 건 충전 포트뿐이네요. 아마 현재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루머도 꽤 많이 나왔죠? 설마 스피커와 마이크도 결국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건 애플이 집착하는 음질과 관련된 부분이라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결국 할 거란 생각이 드네요. 사실 충전 포트는 애플에서 가장 막고 싶어하는 부분일 거로 생각합니다. 내부 기판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그대로 오픈된 구조라 이게 병적으로 깔끔함을 챙기는 애플이 정말 싫어하지 않을까요? 현재 아이폰의 경우 맥세이프로 최대 15W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많은 분이 아직은 아쉬움이 많다고 하시죠. 아무래도 충전 속도와 사용 시간의 관계는 사용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이어폰 단자를 없앤 것처럼 하기는 쉽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향후 무선 충전 속도가 유선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증가하게 된다면 언제든 충전 단자는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이어폰 단자와 물리적 심 단자는 확실한 대체제가 있죠. 무선 이어폰과 eSIM이 있어 상대적으로 이게 바꾸는 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어폰의 경우 초반엔 음질이 떨어져 반발감이 상당히 컸지만 무선이 주는 편리함이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질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또한 대부분의 사용자는 음질이 정말 못 들을 정도가 아니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점도 있죠. 심 단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상하게 느끼는 부분이 전혀 없이 완벽하게 eSIM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애초에 심 카드는 정보를 담고 있는 칩이기에 소프트웨어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죠. 다만 기존 통신사와의 관계가 가장 큰 문제였을 텐데 애플은 이 시점에 먼저 치고 나가려는 것 같네요. 앞으로는 점점 eSIM으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사용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메이저 통신사에서 eSIM을 지원한다는 뉴스가 나오니 슬슬 다른 나라에도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리심 단자가 없어지면서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핸드폰을 심을 갈아 끼우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불편할 겁니다. 평소엔 신형 폰을 사용하다가도 야외 운동할 땐 조금 진한 폰에 심을 갈아 끼우고 다니시는 분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용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이 되죠. eSIM을 여러 핸드폰에 설치하고 활성화된 하나만 사용하는 방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갔을 때 그곳이 eSIM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아마 큰 낭패를 보게 될 겁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이게 안 되면 당분간은 추가로 폰 하나를 더 들고 다녀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영화에선 막 도망가다가 안에 휴대폰에 있는 심을 버리고 다른 심으로 갈아 끼우는 장면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결국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가능하기에 우선 미국부터 물리심을 없애는 아이폰을 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들이야 미국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불리를 따질 거라 생각되네요. 사실 통신사 입장에선 심 장사로 떼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관리하기도 편할 테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새로운 폰을 구매했을 경우에 eSIM을 옮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애플에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QR코드를 이용해 세팅하는 방법과 또 이동통신사 앱을 사용해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폰에서 다이렉트로 eSIM을 전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 기능을 사용해보지 못했지만 이게 가장 편한 방법이 되겠죠. 이것은 통신사에서 제약을 걸어두면 불가능하기에 재설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T+만 해도 재설치 시 비용을 청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폰을 초기화할 경우 eSIM을 유지할 것인지 지울 것인지 조심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한 점도 많아 보이는데 불편함의 대부분은 통신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앞으로 어떻게 관리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eSIM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참, 미국에서 발매되는 아이폰 14의 경우 eSIM이 2개까지 액티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SIM이 총 6개까지 가능하지만 2개만 액티브가 된다고 하는 글을 봤는데 애플의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한국에서 T+에서 eSIM을 한번 사용했었고 현재 호주에 와서 eSIM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리심은 싱가포르 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어느 회사든 eSIM은 아이폰에 eSIM 프로파일을 인스톨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게 실제 출시되면서 회사의 방침에 따라야 할 겁니다. 한국의 T+의 경우 가입을 하면 메일이 한 통 옵니다. 거기에 QR코드가 있는데 이 QR코드를 가지고 프로파일을 인스톨하는 것이고 현재 있는 호주는 실물 유심을 eSIM으로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저희가 바로 할 수 있지만 대리점에서 바로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무튼 업체별로 프로파일을 설치하는 방법이 다 다를 거라 생각되니 업체에서 시키는 방법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셀룰러 요금제에서 선택해서 들어가면 제일 아래 셀룰러 요금제 제거가 있습니다. eSIM을 설치하는 이유는 대부분 한 휴대전화기에 2개의 번호를 가지고 다니는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있겠죠? eSIM을 설치한 후엔 용도에 맞게 설정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폰을 기준으로 설정 셀룰러에 들어가면 셀룰러 요금제 아래에 활성화된 심이 보입니다. 현재 전 기가가 물리 eSIM이고 옵터스가 eSIM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초기엔 메인과 보조로 되어 있는데 원하시는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2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하나를 끄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 싱가포르에서 오는 메시지도 필요해 2개 다 켜두었습니다. 또한 위쪽을 보시면 셀룰러 데이터와 기본 음성 회선을 설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 경우 호주에 있기에 모두 옵터스를 기본으로 해두었습니다. 만약 데이터를 옵터스가 아닌 싱가포르로 정해놨으면 데이터 요금이 엄청나게 나오겠죠? 여행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eSIM을 사용하신다면 데이터 요금제를 싸게 구할 수 있으면 데이터용으로만 설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기본 음성 회선은 전화를 걸 때 사용하는 회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옵터스로 당연히 설정해 두었죠. 전화를 받을 땐 전화번호 아래에 정해둔 회선 이름이 떠 구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메시지는 따로 표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eSIM의 기술은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지만 이제 eSIM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심카드가 뭐지? 할 수도 있겠네요. 영화에서 심카드를 뽑아서 버리는 걸 보면 그게 무슨 장면인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선 작지만 그만큼의 공간의 여유가 생기기에 설계 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통신사에서 이것을 악용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이 리뷰가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